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과 양국 지역 감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이 1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상장 채권도 지난 3월 이후 순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로써 총 6조 450억 원이라는 순투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점차 확산되는 조짐이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꿋꿋합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25일부터 1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4자세를 나타내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베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30% 정도 차지하는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강영균 전문가, 최용돈 전문가 자리해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월요일 밤입니다. 편안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장은 잘 대응하셨는지요? 자, 오늘장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조금 웃게 한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3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2분기 실적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실적은 OK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요, 이 엔터 3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관건은 투자 심리 회복에 있을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 투자 심리 과연 엔터 3사를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 소식으로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0원 미만의 코스피 동전주들이 코스피 상장주 중에서는 29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29개 올 상반기에만 이 코스피 시장에서 평균 10%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수치로는 10.56% 상승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렇게 뭐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 29개이기 때문에요. 등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조금 앞불싸, 좀 우울하게 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행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안 가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안 가요는 물론 가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주, 이 항공사에 있어서 일본 노선에 있어서의 그 매출 비중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여행주들이 줄줄이 신저가의 행진을 가고 있다.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상황, 아싸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좀 느슨한 내부 통제라든지 회계장부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원인들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깊어진 오너 리스크에 따라서 소액 주주들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과 관련해서도 공시가 이루어지면 어떻겠느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장을 움직인 아싸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엔터 3사의 실적과 그리고 코스피 동전주는 웃었고요. 거기 여행주와 코스닥 상장사는 횡령 배임으로 울었네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강영균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꼭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엔터 3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엔터주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한다라는 그 인싸 소식, 엔터 3사 실적 오케이, 그렇지만 투자 심리는 회복은 관건이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인사로 제가 이제 뽑았는데요. 지금 엔터 주식은 이제 그 종목, 그 섹터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회 이슈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그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때 해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멤버들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NCT와 레드벨벳 등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자회사 실적이 또 그
컴백을 할 거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하고 G드래곤 등이 이제 컴백을 이제 제대 후에 이제 컴백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도 지금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는 예정 중이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키스트하고 그리고 SMCNC가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영향을 받아서 SM 주식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YG 같은 경우 세무조사 결과 버닝썬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양하고 G드래곤이 복귀한다면 그리고 블랙핑크의 그 활약에 따라서 영업이 정상화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경쟁사 대비 그런 투자 매력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CPM이라고 하죠. 유튜브의 그 1000만 뷰 조회당 광고 비용. 그 비용이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1인데 거의 한 2,700만 가입자 중에 65억 뷰랍니다. 그게 돈으로 이제 환산해보면 그 CPM이 3.8달러라고 봤을 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그게 만약에 이제 가시화된다면은 그 3분기부터 시작되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이 엔터주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M과 YG에서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주가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용동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가 눈길을 사로잡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인싸보다는 아싸 쪽에서 좀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횡령 배임, 깊어진 오너리스크라는 이제 아싸로 저희가 설정을 한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횡령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게 사실은 뭐 오늘 내일뿐만은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런 이제 정지가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봤었을 때 이러한 이제 관리 감독 측면이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역부족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부족인 상태들을 일부 뭐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들이 악용을 함으로 인해서 경영 부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균열이겠죠. 이러한 시장에 대한 균열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이제 처벌 강화 등 이제 제재가 좀 강화가 요구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특히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장중에 좀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적어도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1년의 사태들, 1년의 그 기업과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서칭을 하셔가지고 기업들을 좀 선별하는 좀 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과 배임 문제로 오너 리스크가 많아졌는데요. 자,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를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을 뒤섞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장을 뜨겁게 달궜던 셀리버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좀 미끄러졌지만 이 셀리버리는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자, 영장류를 대상으로 했을 때요. 이 항암 신약 후보물질의 독성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안정화됐다. 이 성공 소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47,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역시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핫한 종목으로 검색어를 장식했었죠.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에서 이 4대 문안 도심까지 30분 만에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에 따라서 이 자전거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15.49% 뛰었네요. 7,53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반도체 관련 소재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이 실적과 관련해서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17.60% 뛰어오르면서 67,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솔브레인과 함께 동진세미캠, 후성 역시 오늘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컨틴전시 플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RS 오토메이션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이 로봇, 스마트 머신 등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게다가 내부 시스템 반도체까지 국산화 제품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시장의 인정을 받았고요. 이렇게 일본과의 무역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되면서 12.53% 뛰어올랐습니다. 1,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는 11,450원까지 터치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아싸뉴스에서도 살펴봤던 여행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투어인데요. 자, 일본 노선 관련해서 부진 이슈가 계속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투어가 조금 많이 빠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실 신저가를 새로 쓴 모습인데요. 특히 이 자회사입니다. 하나투어 재팬 실적 감소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91% 미끄러지면서 44,200원 신저가를 기록한 모습까지 투데이 핫 종목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투데이 핫 종목 잘 들었습니다. 자, 상한가를 기록했던 셀리버리와 삼천리 자전거, 솔브레인,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또 여행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하나투어까지 이 5가지 특징주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먼저 강영윤 전문가님 다 골고루 지금 나왔어요. 어떤 게 좀 눈여겨봐야 할지 하나만 찝어주신다면요. 예, 제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셀리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셀리버리가 오늘 뭐 항암신약 후보물질 영장류 독성 실험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셀리버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한지가 중요합니다. 그 동사는 양리물질을 생체 내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전임상 또는 임상 1단계에서 기술 이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로 글로벌 회사들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어떤 파킨스병이라든지 지금 셀리버리가 하고 있는 게 파킨스병과 췌장암, 고도비만 그런 쪽에 지금 전임상 단계라든지 임상 1상 단계를 이제 연구한 다음에 그거를 글로벌 제약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걸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오늘 지금 상한가 같던 재료였던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영장류 독성 실험은 지금 췌장암 그러니까 췌장암에 대한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독성 실험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의 치료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치료제약하고 그 기술 이전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선행돼야 될 단계가 그 영장류 독성 실험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그 성공리의 안정성을 입증했다면은 앞으로 나올 소재는 치료제약과 그 기술 이전 논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앞으로 이슈로 나올 거고 그게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그게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 매출에 앞으로 또 성장이 되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거로 미뤄봤을 때 셀리버리는 지금 나온 이슈의 오늘 상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치료제약과 이어지는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큰 파급 효과가 될 수 있는 견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오늘 셀리버리를 뽑았습니다. 네, 강경윤 전문가님은 투데이 핫 종목으로 셀리버리를 뽑아주셨는데요. 항암신약 후보물질 영장류 독성 실험에서 안정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영돈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5가지 특징 중에 어떤 게 가장 눈길을 사로잡으셨나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상한가 종목 우리 강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빠져 있는 종목이겠죠. 하나투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쁜 소식들은 앞서서 상한가라는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 만끽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여행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 마이너스 3.91% 약세 흐름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5일선, 20일선, 60일선 할 것 없이 역별 구간에 좀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과연 바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뭐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예상이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다소 좀 부족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일 감정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소규모 여행이라든지 대규모 여행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키지 쪽에서 강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여행사다 보니까 일단은 일본 노선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좀 취소 관련된 여행 취소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단기적인 실적 부분들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하나투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고자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은 특징주로 하나투어를 뽑아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일본으로 여행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여행주, 특히 하나투어 같은 큰 대형사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해서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스탁세일즈가 뭘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총 2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출연해 각각의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자, 종목 매수가는 제시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내 최저가로 출연일 다음날 열린 장에서 매수됩니다. 단 매수가를 시초가로 제시할 경우 다음날 열린 장의 시초가로 일괄 매수됩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손절가 터치 시 일괄 매도됩니다. 각 종목당 산정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요. 자, 승자는 오늘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 1개를 추가로 더 공개하게 됩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이 끝난 직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꾹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W 전문가 군단의 짱짱하고 멋지고 든든한 사진들이 딱 보이실 텐데요. 자, 그 부분 확인하시면 오늘 출연하시는 전문가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눌러주시면 무료 방송에 연결이 됩니다. 자,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요. 시크릿 종목은 물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증정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이 종목들, 오늘 펼쳐졌던 이 종목들 말고 지난주에 나타났던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의 만도가 7월 12일 고가 기준 4.39%까지 뛰어 올랐네요. 자, 그리고 강영근 전문가가 들고 나와주신 쇼박스가 7월 15일에요. 11.76%까지 뛰어 오르면서 좋은 흐름 두 종목 모두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강영균 전문가가 이번 주 우승자시네요. 11.76% 뛰어들은 쇼박스였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더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 무엇인지 확인해 보러 같이 가보시죠.
네, 우리 최영동 전문가가 멋지게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십니다. 자신 있다는 거겠죠? 자, 최영동 전문가의 추세, 추종, 대시대 포착 기법으로 오늘 가져 나와주신 종목은 바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시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똑같은 자세로 지지 않겠다라는 우리 강영균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오늘 가스텔 바작을 들고 나와주셨네요. 오늘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자, 스탁세일즈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고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일어나면 휴대폰을 보고 누구한테 연락이 왔지? 체크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덕산 네오룩스는요. 이 핸드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짜잔. 자, 보시면 보통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액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사업이 참 중요해졌는데 이 OLED가 그만큼 큰 영역, 새로 나온 신제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OLED를 생산하는 게 바로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 매출이 쭉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전문가님? 이 뭐 새로운 어디 신제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덕산 네오룩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뭐 그만큼 아마 요새 핸드폰, 핸드셋을 많이 사용해 보시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화질이 너무 쨍쨍하다는 거를 너무 눈에 좋아요. 보실 수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 모바일에 들어가는 OLED, 중소형 OLED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뭐 자신 있는 포즈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씩이나 져버려가지고 사실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오늘 이 종목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자 오늘 종목을 좀 골라왔습니다. 네. 자, 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런데 네. 이 덕산 네오룩스가 OLED를 한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삼성이면 아무거나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덕산 네오룩스를 딱 이렇게 자, 뽑는 일단은 건가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려서 IT 소재 쪽이라든지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상당 부분 요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쪽에서 한 번 정도 벤더사로 딱 계약을 맺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진행이 됐었을 때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좀 교체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 품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합격점을 좀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갤럭시 A 시리즈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갤럭시와 관련된 또는 갤럭시 부품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갤럭시 A의 포지션이 이루어지면서 상당 부분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정말 앞으로 OLED 그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직접 잘 봐야지 작동도 잘하고 확인도 하고 감상도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TV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차 저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딱 좀 디스플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나 하고 알아봤더니
뭐 요즘은 차에 백밀러 있잖아요. 백밀러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냉장고, 저도 새로 냉장고를 샀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사진도 넣고 요리법 할 때도 쫙 뜨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렇게 점차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게 좀 편리해지잖아요. 디스플레이, OLED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잘 보이면은 점점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눈에도 성장성이 점점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그 성장이 참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앵커님이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본인 뭐 냉장고 샀다고 자랑도 그쵸. 해주시면서 좋은 얘기를 냉장고. 많이 하셨어요. 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딱 하나 키워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성장이라는 키워드. 자, 기본적으로 덕산 네오룩스가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OLED 관련 종목군들 아마 기억을 딱 더듬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근데 2분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차익 매물들이 일제히 다 무너지면서 나오면서 뭐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흔들렸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요소로 좀 보게 되면 불안 요소가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에 대한 투자 지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빠르게 2분기 동안 굉장히 좀 소외된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일 무역 분쟁인가요? 네, 뭐 그쵸? 수출 규제 예, 위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OLED 소재에 대한 경쟁력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투자 모멘텀까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지금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네. 외국인들 기관들까지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뭐 반일 무역과 관련해가지고 OLED 쪽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좀 심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에 속해 있는 OLED 소재 부품주들은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 들어서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 재개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OLED가 후발주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일 수출 규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또 OLED 산업도 투자도 점점 확대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또 얼핏 들었을 때 화웨이에서도 이제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이랑. 그러면서 뭐 갤럭시 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서 덕산 네오룩스가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이 고공행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실적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분기 실적 부분들은 다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서 네. 이제 언급드렸듯이 2분기 실적, 그러니까 2분기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모멘텀들이 그렇게 크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TV 출하량 자체도 다소 조금 주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TV 패널이라든지 LCD 패널, OLED 패널 자체에 대한 가격 자체가 반도체와 더불어서 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부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분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자체가 다소 조금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실적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분기 주저앉았지만 다시 바로 그렇습니다. 올라간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실적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덕산 네오룩스 다시 한번 정리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추세, 추종, 대시세 최영동 전문가가 가져오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보급형 모델이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이 OLED 투자 재개에 대해서 기대감까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투자 지연 소식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대내외적인 환경으로서의 투자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또 누구니까 오늘도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또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요, 이 실적의 예상치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어떤지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
자신 있게 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은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4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분기가 21억이었으니까 일단은 YOY 기준으로 성장이 좀 더디다 하더라도 분기상으로 봤었을 때는 네. 계속적으로 성장이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1분기가 20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2분기 지금이죠. 지금 29억 원 정도를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장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다만 YOY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좀 성장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 하반기, 재개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해드리는데 실적 부분들 여러분들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상으로 좀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이익 구간이 발생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을 좀 가질 때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히려 실적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 형성돼서 더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이죠.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5.23%의 좋은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2017년도서부터 좀 보여드리는데요. 2017년도에 주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31,300원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10월달, 11월달 고점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한 27,000원 정도. 자, 그리고 쭉 2018년도 초반대 가격이 보시게 되면 2만 초반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들을 쭉 이어보시게 되면은요. 기가 막히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가의 상단 라인까지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18년도 10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이 보시게 되면 11,000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점 구간들을 좀 보시게 되면 13,000원이고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5월 달에 저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초반대의 가격을 하향이탈 시키지 않는 저평가 매력 또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 라인들을 쭉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삼각 수렴형에 대한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과연 우리가 추세 반전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과연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관심을 좀 가져주느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자, 투자자별 현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7월 8일이겠죠. 7월 8일 때도 마찬가지로 38,000주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7월 9일 날도 마찬가지로 6만 주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35,000주, 기관들 같은 경우도 5,700주 정도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양매수가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 여부를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렇더라고 되면은 차후에는 OLED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시 초과겠죠. 내일시 초과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수익률을 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터무니없는 뭐 25,000원, 3만 원대를 설정을 해드리기보다는 일주일 눈앞에 보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리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직전 고점까지인 것 같습니다. 2만 원대까지 1차적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 속에서에 대한 상승 추세겠죠. 단기적인 상승 추세. 자, 하락 라인 자체를 하향이탈시키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덕산 네오룩스 2만 원,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바로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아주 자세히 또 찝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채널을 돌리신 분들 이거 좋다는데 어떤 거지? 라고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하시죠?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덕산 네오룩스 저와 함께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판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자, 덕산 네오룩스 제가 아까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설명을 들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현재 들어와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현재 보급형 모델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또 투자에 대한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그 모멘텀도 갖고 있는 속에서 또 제 질문까지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이 분기별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해 볼 만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가격은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1차적인 목표로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우기 딱 좋게 2만 원, 15,000원 딱딱 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이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OLED만큼 선명한 앞길이 기대되는 덕산 네오룩스 최영돈 전문가님의 스탁세즈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자, 강영년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추천을 하셔서 정말 승리를 맛본 바로 쇼박스에 대한 리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전문가님 일단 예. 축하드립니다. 쇼박스가 11.76%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들었거든요. 예. 한번 리뷰 쫙 부탁드릴게요. 예, 쇼박스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좋은 그리고 그 영화가 8월 7일 날 개봉하는데 마침 이 시점에 애국 그런 붐이 일어나면서 같이 편승돼서 날아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쇼박스가 오늘도 좀 올라고 계속해서 한 3%씩 올라가면서 많이 올랐는데 제가 드린 목표가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주봉으로 해서 지금 8월 7일 날 개봉이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7월 말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5% 정도? 그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드렸던 매수가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꼭 붙들고 계셔서 4,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4,500원? 5,000원 정도에서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박스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보고동 정도도 예고편으로 쫙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만큼 기대가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마어마한 소식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을 강영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난주에 알려주신 시크릿 종목이요. 정말 고공행진을 했대요. 매직처럼. 그래서 매직 마이크로 바로 45.24%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으세요. 한 번 더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매직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과히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지는 않은데 앞으로 계속 좋아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졌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와줬었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2018년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살짝 고개를 들면서 그러니까 수급이 동반해서 계속 고개를 들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때부터 정말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 종목 역시 지금보다는 물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200원 그 정도에서 2,3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종목이니까 지금 만약에 그 전에 제 무료 방송을 보고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한번 1차 수익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눌렸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신 강영윤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요.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자, 주제가요. 급등주 패턴의 정석, 시세 초입에 탑승하자라는 주제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탁세이즈 두 번째 종목 아직 말 안 했거든요. 빨리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급해서 버벅댔는데 패셔니스타 이한이도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슈퍼스타 레이디 가가도 반했다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사진도 준비를 했어요. 자, 예쁜 이한희 씨가 지금 골프웨어를 입고 있죠. 그리고 지금 레이디 가가 노래 들리세요? 이 텔레폰이라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 유명한 뮤직비디오에 나와서 이 카스텔 바작의 의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만큼 각광받고 있는 의류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 유명세면은 실적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가스달바작은 지금 뭐랄까 다른 동종 업계에 비해서 되게 최첨단 유행을 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 17년, 18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라서 여러분 찾아보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올해 목표 실적은 한 1,100억쯤, 작년에는 한 900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5% 정도 더 성장할 그 예정이고요. 가스달바작 같은 경우는 이제 동종업계, 유사업계에 비해서 PE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 PER이 지금 5.6배 정도 돼갖고 동종업계는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PER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 할인 세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스달바작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얘네가 적정 주가라면 한 25,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13,750원 정도 오는 종가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되게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PER이 동종 업계 대비 비교하는 주가 그런 지수인데 그게 정말 낮게 측정이 된 만큼 아직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좀 가스달바작을 눈여겨본 이유가 사실 K-팝도 정말 요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K-뷰티도 많은 외국분들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화장법이라든지 피부 관리, 거기에 의류, 그런 패션 센스까지 되게 좀 궁금해하시는데 만약에 가스달바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외국 배우들이나 외국 가수들도 좀 많이 입는 걸 저희가 예, 예. 봤고 또 이럴 경우에 K-뷰티가 만약에 해외 진출을 한다면 가스달바작도 해외 진출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아. 뭐 진출할 계획 있으신가요? 제가 가스달바작의 그쪽은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막 사장처럼 물어봤어요. 네. 지금 가스달바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외에 대만하고 중국 쪽에 이제 진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킹본이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만의 킹본 그리고 중국의 백골프라는 회사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합의했습니다. 대만은 백화점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커머런스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골프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온라인 골프용품 판매 업체로서 시장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 신장에 더 크게 영향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네. 세계로 뻗어가는 뻗어나가는? 가스달바작. 그래서 입으실 건가요? 약간 아. 좀 화려한 옷이라 소화하실 수 있겠어요? 되게 요새 가스달바작이 되게 많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스달바작이 많은 캐릭터 업체들하고 또 협약을 해갖고 되게 이쁜 옷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프렌즈랑 콜라보레이션도 해서 귀여운 그런 캐릭터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펫웨어도 출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래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획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가스달바작 같은 경우는 지금 동종업계에서 제가 아까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종업계에서 거의 패션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런 골프웨어입니다. 지금 여성 골프 지금 많은 지금 골프장에 그런 골프장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웨어도 많이 팔리고 근데 또한 여자 골퍼의 비율들이 그렇게 높아지면서 골프웨어의 디자인과 트렌드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골프웨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이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카카오 VX에서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를 콜라보 해가지고 컬렉션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쁘고 귀엽고 되게 트렌드적인 그런 옷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가스달바작 거기서 그 골프웨어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골프웨어 만약에 제가 골프를 입으면은 어린 자기 아이도 골프웨어를 같이 입을 수 있게 아동복도 만들고 있고요. 또 지금 예전에는 1가정 1차 시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1가정 1반려동물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가스달바작에서 온라인 쪽으로 해갖고 그 반려동물 웨어. 그러니까 내가 골프웨어를 입었는데 똑같은 반려동물 그 웨어를 반려동물까지 너무 할수 있는.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이쁘겠죠? 예, 그런 사업까지 지금 계속 영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가스달바작의 성장은 계속 더 두드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골프웨어 가스달바작 입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캐릭터 있는 예, 거 입고 그쵸. 또 반려동물도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이렇게 가스달바작 여러 시도를 뭐 온라인에서도 활성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해외 진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 가스달바작의 어떤 매력에 끌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가스달바작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스달바작의 모 회사가 이제 형지 그룹인데 가스달바작이 그 형지 그룹이 그
프랑스의 가스텔 바자긴 브랜드를 이제 브랜드를 사와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골프웨어는 되게 좀 약간 클래식하고 댄디하고 좀 약간 스포츠 기능적인 부분이 더 부각됐지만 가스텔 바자긴은 거기에 더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되게 지금 패셔니스타라고 할 수 있는 레이디 가가가 즐겨 입는다는 가스텔 바자기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선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그 유명한 패셔니스타가 가스텔 바작의 브랜드를 입는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가스텔 바작 저희가 한번 지금 채널 돌리시는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승 캐스터. 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나와주신 가스텔 바작 저와 함께 바사삭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판넬을 한번 봐주세요. 자,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올해 이 PER이라고 해서요. 이 주가 수익 비율이 5.9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종업계는 13배인데요. 지금 가스텔 바작이 5.9배라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좋아서 우리 강영훈 전문가가 가지고 나와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이 해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로써 매출 확대에 기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신규 제품들 온라인 비즈니스의 확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남녀노소 그 타겟층을 좀 더 넓힌 거기 때문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 네오가 굉장히 토동토동한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예. 네, 이게 가스텔 바작이요. 2019년 6월에 상장을 했어요. 사람으로 치면 사실 산후조리원에 있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규 상장주는 들어가기가 좀 불안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 신규 상장,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규 상장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뭐 과거의 데이터가 없다, 뭐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가스텔 바작은 뭐 생긴 지 좀 오래됐고요. 한 2016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찍혔는데 그때 2016년, 17년, 18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탄한 업체인데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그와 더불어서 지금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차트에 지금 얘네가 상장가가 12,000, 고무가가 1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상장된 가격이 17,000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 하락한 이후에서 최근에 1,850원 저점을 찍고 반등한 흐름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무가가 12,000원이라고 12,000원 돌파하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라서 제가 지금 그 매수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가는 한 13,000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아까 제가 1,850원을 이제 찍고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11,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이 1,850원. 거기까지 안다고 11,000원까지 딱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하신다면 그렇게 위험하실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도 이렇게 예.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저희 투자 포인트도 들었고 매매 전략도 들었으니까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메이저 수급 포착의 전문가십니다. 저와 함께 가스텔 바작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또 해외적으로도 또 신규 제품적으로도 계속해서 확장 추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중요했던 가스텔 바작의 매매 전략은 자, 목표가 17,000원에 손절가 11,000원까지 그렇게 기준 잡고 접근하시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성투 기원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종목 바로 가스텔 바작이었는데요. 정말로 레이디 가가 그리고 K 뷰티를 선도할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니까요. 집중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스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방송이 끝나도 강영윤 전문가님의 열정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무료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건가요? 예, 지금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지금 급등 시세 초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매직 마이크로를 제가 급등 시세 초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45%에 대한 수익을 얻었는데요.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도 역시 급등 시대 초입에 대한 종목이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잠시 후 11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